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이 내란 수계라고 해서 긴급 체포하겠다. 그동안 그렇게 말을 해오다가 지금 이 참사가, 국민적인 참사가 난 상황에 또다시 공수처가 대단한 도발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자, 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 이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것 또한 체포영장 청구도 그렇고 체포영장을 앞으로 발부할지 여부도, 자, 그야말로 여론 재판, 여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자,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악마화 만들어 놓은 조중동을 비롯해서 언론들.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계라고 몰아가고 계속해서 언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서 1차, 2차, 3차 통보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 공수처와 검찰 이 사건에 대해서 내란 수계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원래 내란 수계는 경찰이 하는 건데, 그런데 첫째, 내란 수계가 아니다는 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일으키겠습니까? 대통령 그 위에 있는 자리도 없는데, 그 대통령이 내란 수계다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프레임, 완전히 이 윤석열 대통령을 자, 이 죽이기 작전에 나선 것 아닐까. 처음에 검찰이 그렇게 했고 공수처가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하고 난 뒤에 8일 만에 지난 12월 11일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영장에 무시무시한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영장.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의 영장이 지난 금요일 날 공개가 되었습니다. 진짜 거기 보면 뭐 총을 쏴서라도 뭐 끌어내리고, 도끼를 가지고 문을 부숴가지고 끌어내리고 체포하고 뭐 이런 식으로 4명이 한조가 되어서 업어가지고 오고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랄 내용들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즉각 부인했습니다. 자, 실탄도 없는데 무슨 총을 쏘는가. 이렇게 이제 변호인단들이 그렇게 밝혔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는, 자, 우선 이 내란 수계가 혐의가 아니다. 둘째, 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관련돼서 조사를 하더라도 공수처와 그리고 검찰은 거기 수사권이 없다. 자, 수사권이 없다는 겁니다. 수사권이 있다면 경찰에 있다.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자, 그런데 이 공수처가 지금 이 수사권이 없는 불법적인 수사를 하면서, 자, 불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출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공수처가 그러면 이 내란 수계가 아닌 직권남용죄를 걸어가지고 그러면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직권남용죄. 현직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란 외환 위기를 빼고는 소추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무슨 내란도 아니고 외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북한 쪽에 뭐 유도해가지고, 그래서 북한에서 북풍을 일으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수행하려고 했다. 자, 그러니까 이상하게 뭐 박상원이라는 사람, 이 점집을 운영한다. 전 정보사령관. 그렇게 하면서 거기 수첩에서 이런저런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또 거기 뭐 포성줄이나 망치 이런 걸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온라인상에서는, 자, 이거는 뭐 다이소에서 판매한 거거든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이 방첩사령본부가 이 무기고가 다이소가 무기고란 말인가? 이런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어쨌든 여기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 자체가 불법인데다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도 안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즉각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 입장을 냈습니다. 그 무한 사고 관련해서 그날 바로 이렇게 영장을 청구한 것은 대통령 말하자면 위치에 있는 걸 지금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무한 공항 참사 애도하면서 국민과 함께하겠다. 국민과 함께하겠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SNS를 통해서 오늘 무안 공항에서 참담한 사고가 일어났다. 자, 그래서 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사랑한 사람들이 잃은 이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윤 대통령은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은 지금 공직자,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들 연이어 탄핵을 해놓으니까 이 사고 수습 하는 것도 지금 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1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내려가서 뭐 무릎을 꿇고 수첩에 메모를 하는 등 쇼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자, 이러니까 오늘 전격적으로 이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뭐 보니까 공수처가 민주당과 뭔가 깊은 내막 뭐 연결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의혹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는 거. 자, 이거야말로 자, 이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수처는 그동안 세 차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 남용 혐의 피의자 신문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모두 세 차례 출석 요구 수령을 거부했고 변호인 선임계 제출과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마지막 출석 통보일인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바로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동안 수사보다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먼저다. 탄핵 심판 대응이 먼저다. 그러니까 내가 탄핵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찰과 검찰, 이 공수처 등은 수사기관 간의 수사권 논란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 이 수사 경쟁적으로 충성하듯이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공수처에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 법원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거로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있는데 이 경우 관저를 경호하는 대통령 경호처와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통령은 직무가 등기되어 있지만 그 여전히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또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고 예우도 받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월급도 받고. 그래서 이 공수처가 이렇게 체포영장을 해서 체포를 하게 되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자면 헌재에서 탄핵 관련해서도 이 뭔가 대통령이 체포되어 있으니까 여론이 또 악화되고 그러면 탄핵 관련도 빨리 할 것 아닌가 이랬는데, 다행히 자, 이 헌재에서 한 사람이 자, 이 6인 체제로 안 된다.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원래 7인 체제로 되는데 안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헌재에서 이게 안 된다 하니까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닌가. 자, 그래서 이재명이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대행에 대해서 탄핵하고 나서 돌아서서 씩 웃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했을까? 정말 충격적인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국가적인 하는 자, 이 희한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사고가 나고 1시간 후에 이재명은 자, 내일을 향해서 쏴라.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은 국민을 향해서 쏴라. 이런 글을 올렸다가 많은 비난을 받자 그걸 순식간에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 사고가 나고 1시간 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때도 국민들에게 선동을 했던 이재명이 자, 현장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종이를 꺼내가지고 수첩을 꺼내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씀하시라. 우리가 뭐 도와주겠다. 지원하겠다. 자, 이런 태도를 보인 게 그야말로 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딱 가서 현장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 자체부터가 벌써 이 쇼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고 있습니다. 굳이 무릎을 꿇을 필요도 없고 본인이 내일을 향해서 쏴라. 뭐 국민들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이 쏴라. 이렇게 선동을 하다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재명은 자, 이 국민의 그 컨트롤 타워가 지금 없는 상황, 이렇게 만드는 장본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또 총리를 탄핵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기재부 장관까지 탄핵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자, 행안부 장관도 지금 자리에 없고 법무부 장관도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도 자리에 없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무슨 비상 상황이 생기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1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총리, 그리고 기재부 장관, 그리고 사고수습 대책본부장까지. 자,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자, 이게 나라인가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거기 내려가지고 무릎을 꿇는 이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겠다. 이 보십시오. 지금 자, 여기 이 카메라 기다 다 따라오는데 지금 보라고 지금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자기가 뭐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자, 국민들 국가를 대신해서 지금 뭔가 사과를 하는 듯한 손에는 수첩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딱 보면은 이렇게 뭐 수첩을 들고 꿇어 앉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적어야 하는 것도 자, 이게 뭐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알 텐데, 옆에 사람은 다 적을 텐데, 본인이 직접 적는다. 이런 것도 일종의 쇼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내일을 향해서 쏴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꿇어 앉아가지고 뭔가 이 종이를 들고 있다 하는 것 자체부터가 코미디다 하는 겁니다. 코미디. 자, 유족들에게 이 오늘 29일 저녁 8시 50분에 공항에 도착해서 유족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겠다. 자, 그러면서 불편하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편하거나 필요한 거 그거는 지금 대통령과 총리와 그리고 이 장관들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핵심적으로 필요한 걸 다 없애놓고 지금 와서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선전선동이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오이라는 유가지가 손을 잡고 그리고 본인의 손수건도 줬다고 합니다. 손수건을 건네는가 하면은 무릎 꿇고 희생자의 조속한 신원 파악 요구 등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듣고 메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인이 메모 안 해도 될 텐데 지금 뭔가 일을 저질러 놓으니까 내일을 향해 쏴라. 자, 국민을 향해 쏴라. 이는 아주 선전선동을 하고 비난 여론이 이러니까 내려가서 그런 생쇼를 한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재명은 유가족 면담을 마친 뒤에 동행한 의원들과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비공개 회의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 사고 대책 마련인가? 자,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빨리 그 헌법재판관 이 3명을 임명하라고 주장해왔던 것이었는데 요것 때문에 지금 회의를 한 것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성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신원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검시관들이 전국에 속속 와서 최대한 빨리 신원을 확인하게 해야 되겠다. 자, 이런 걸 왜 민주당에서 해야 됩니까? 이걸 왜 대통령이나 또는 국무총리나 그리고 행안부 장관, 국토부 장관 자,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뭐 탄핵하거나 또는 이 사표를 쓰게 나가게 하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다. 제일 지금 이 수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그 핵심은 또 이재명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자, 여기 내려가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한다고 자, 이게 국민들이 야, 저 사람 참 열심히 자, 국민들의 마음을 경청해서 무릎 꿇고 겸손한 자세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오늘 전남 도당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도 하고 항공사고 대책위원회 연석회의를 갖고 희생자들이 합동 분향소의 조문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바로 그날 오전 10시 8분쯤입니다. 사고는 1시간 전에 났는데 그때 자신의 SNS에서 내일을 향해 쏴라. 부치 앤드 선댄스 국민을 향해 쏴라. 윤 앤 한 이렇게 지금 내용을 올렸다가 무한공항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심각하다고 받아지고 그래 바로 이 삭제를 한 겁니다. 지금 이 국회 이 상황을 보면은 지금 심각하다. 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금 총리, 경제사령탑 거기다가 중대본부장 자 1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최상목 이 현장에 내려가서 자, 온갖 이야기를 다 듣고 지금 긴급 지시도 하고 바로 이 무안 지역에 특별 재난지구를 선포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럴 상태에서 북한이 무슨 특이한 동향을 보인다면 지금 국방부 장관도 없는데 자,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지금 국정을 발목 잡고 있는 이재명 지금 그래갖고 발목 잡았다가 이 비난 여론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신이 너가 탄핵시켰잖아. 이렇게 막 비난이 쏟아지니까 지금 이재명이 쫓아가서 이 무릎을 꿇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최대흥은 중대본 회의를 몇 차례 하고 그래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고 자, 이 과학 수사들을 통해서 신원 파악 빨리 하라 지시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한 거 지금 이 대행이 다 한 거 지금 뒷북치고 있는 이재명입니다. 자, 대통령실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 그래서 총리실도 사고 내용과 대응 방안을 최대행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 상황들. 이게 전부 다 이재명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재명은 그래도 지금 이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총리를 탄핵시키고 난 뒤에 전부 다 항의할 때 국회의원 그 돌아서서 본인이 씩 웃는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정말 이재명은 충격적이다. 이런 모습을 보고 지금 뒤에서 항의하고 있는 모습 여기 보고 이 돌아와서 웃고 있는 모습 이 웃고 있는 모습이 무슨 뜻이냐? 의미를 밝히라. 그러니까 야 이제는 총리가 탄핵됐으니까 최상목 정도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닐까. 그런데 대형 사고 참사가 났으니까 자 지금은 이재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최상목을 탄핵하겠다? 천만의 말씀. 자, 최상목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탄핵하겠다면 국민들이 들고 원합니다. 지금도 이 상황에 오게 된 동기가 바로 이 사고를 뭐 이재명이 만든 건 아니지만 이 사고 수습을 제대로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못하도록 이렇게 나라의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없고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지금 1억 4억을 만드는 결정적인 게 바로 이재명 본인이 감옥하지 않으려고 만든 상황이다. 그래서 비판 여론이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도 한국에 대해서 애도를 하고 있고 자 이러니까 지금 한국에 왜 대통령이 안 보이나 이를 보도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재명으로 초점이 막 맞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뭐 수첩을 적는다고 하나 이거 전부 다 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